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 즉 북치는 사람이 음악적 이야기를 엮어가는 장르입니다. 판소리라는 말은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라는 뜻과 노래가 합쳐진 말로 17세기 서남지방 굿판에서 무당이 읊조리는 노래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이 유래라고 짐작하고 있답니다. 판소리를 구성하는 배경, 등장인물, 상황 등은 조선시대인데 아주 다양하고 독특한 음색을 터득하고 복잡한 내용을 모두 암기해 오랜 기간 동안 혹독한 수련을 거친 후 특유의 해석 방식을 개발하여 명창으로 이름난 판소리 대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속한 현대화로 위기에 처하자 1964년 판소리를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해 제도적 지연과 장려로 판소리의 전통은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판소리는 발생할 당시에는 12마당이었으나 현실성 없는 이야기 소재와 내용이 너무 길어 충, 효, 의리, 정절 등 조선시대의 가치관을 담은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흥부가, 적벽가만이 보다 예술적인 음악으로 가다듬어져 판소리 5마당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목소리로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서로의 생각을 절충하며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특히 전통 예술로서 우리 한국어의 표현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한 민족적인 표현 방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민족문화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에 개봉한 한국 사극영화 소리꾼입니다. 세상을 웃게 한 이야기, 세상을 울린 목소리. 영조 10년 사라진 아내 갓난이를 찾아 나선 재주 많은 소리꾼 학교는 하나둘 뭉친 광대 폐와 함께 흥이 넘치는 조선 팔도 유량이 시작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피폐해진 조선의 백성들에게 민심을 울리는 학교의 노래는 시작되고 소리는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는 사극 뮤지컬이니만큼 영화 속에 공연되는 판소리 OST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학교 역의 국악계 명창 이봉근과 함께 심청이 역의 김하연과 김동완, 박승원 등 극단 공명이 부르는 민요 메들리 OST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너영 나영 둘이 등실 놀고요. 잘한다. 낮에나 밤에나 참사랑이 노래는 또 어째 따라해?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힘들이와 좋다. 천안 삼거리를 능수나보듯 제멋에 겨워서 흐드러졌구나. 에루와 때루와 성화가 났구나. 에루와 때루와 성화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의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는데, 위로는 붕당 정치의 폐해가 심했고 아래로는 지배층의 부정부패로 백성에 대한 착취가 심해졌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웠으나 민초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백성들의 삶을 위로해준 것은 하층민이었던 광대들의 소리였고, 판소리의 기원이 되었다는 나레이션이 흐른 후 영화가 시작됩니다. 때는 영조 10년, 조선 어딘가에서 뛰어난 소리 실력으로 사당패와 함께 잔치판에서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소리꾼 심학규와 삭바라지를 하는 아내의 갓난, 어리고 착한 딸 청이 세 가족이 도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껴주며 화목하게 살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칩니다. 소리꾼 학규는 오랜만에 열린 양반집 잔치에서 주머니를 두둑히 채우고 아내와 딸 청이와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 갓나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학규에게 오늘은 일이 끝나면 빨리 돌아오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학규는 소리판을 벌였던 일로 만났던 어르신을 만나 술자리가 길어지고 판소리 난장이 이어져 늦은 밤까지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때쯤 양민을 납치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쓴 것처럼 노비 문서를 위조해 인신매매를 하는 일명 자매조직을 소탕하라는 임금의 명령에 따라 어사가 파견됩니다. 학교가 집에 돌아오기 전 이 자매조직이 마을을 급습하여 갓난과 청이를 납치한 것인데, 늦게 온 학교는 마을 사람들과 아내 갓난과 딸 청이를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합니다. 납치되어 끌려가던 갓난은 그나마 간신히 청이를 탈출시키지만, 청이는 어두운 밤길에 도망치던 중 산에서 굴러서 기절을 하는데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다쳤는지 시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화 OST 중 슬픈 대목으로 심청이 엄마 곽씨 부인 임종 장면을 아역 김하연과 엄마 이유리가 부릅니다. 그때여 곽씨 부인은 가군을 손길 잡고 유언하고 죽드니라. 아이고 여보, 내 목숨이 뿐이지 우리 인연이 끝이 나지. 여기서 그만 죽게 됩니다. 구렁에도 떨어지고 도래체야 넘어져서 신세졌다. 오늘 뭐야 내 눈으로 듯하고 밤 좀 주어 슬픈 소리
가려. 인신매매범들은 납치한 사람들을 구타하며 노비 문서를 위조하는데 돈을 빌린 대가로 스스로 노비가 되었다는 가짜 서류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끌고 가는 이들은 관군들인데 높은 자들과 연관이 돼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깨어난 청이는 눈이 보이지 않고 평소 친하게 지냈던 사당패 꽹가리잡이 대봉에게 이 일은 인신매매 자매 조직에 짓갔다는 말을 듣고 학교는 갓난을 찾아 나설 마음을 먹는데 정의와 대봉이 따라 나서겠다고 자청해 셋이 일행이 되어 여정길에 오릅니다. 한편 자매 조직에게 붙잡힌 갓난은 반항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도움도 청해보지만 어느 것도 소용이 없어 속절없이 끌려가는 신세인데 끌려가는 산길에서 임금이 자매 조직을 소통하라며 임명한 암행어사 김준이 현장을 급습하지만 조직을 단속하는 흉내를 낸 것뿐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수장으로 모든 매매 조직을 관장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도 잠시일 뿐 갓난은 결국 부윤대감이란 집 노비로 팔려가고 주인집의 핍박 속에서 그나마 위안인 것은 함께 팔려온 딸 심청이 같은 소녀 향이와 서로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자매 조직이 다시 찾아와 갓난과 향이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자매 조직과 결탁한 김준은 거짓으로 실적을 올려 벼슬이 오르며 남몰래 역물을 꾸미려 일본에서 총을 사들이고 있었고 기반이 될 만한 재산을 쌓기 위해 부패한 정승과 한편이 되어 뇌물을 받고 지방간 파견을 자처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한편 정처 없이 헤매며 갓난을 찾으러 다니는 학규는 정희에게 어머니를 일찍 잃고 눈먼 아버지를 홀로 모시는 딸 심청이 이야기를 지어 들려주기 시작하고 여기에 소리가락을 붙여 사람들 앞에서 소리판을 벌입니다.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 인당수에 빠져 신봉사의 눈을 뜨게 했다는 효녀 심청이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이러면서 학교의 일행에 땡추 같은 스님과 중년의 보부상, 넉살 좋은 거지 양반과 그 하인이 합류하고 학교의 소리판은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영화 OST 중 심청이 팔려가 인당수에 받쳐지는 장면을 청이 김하연과 학규 이봉근이 부릅니다. 둔 백발부치 생주시그 죽을 일과 10여세에 죽을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막막한 부치는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누르나 심청이 기가 막혀 크게 우는 못하고 속으로 느끼는데 아버지 내 한무 없어지냐 동네 거리도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찌고 가리 어이고 가리 달라
양도원이 인한곳 인당소라. 대천 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쳐 안개 뒤섞여 사면이 검고 대전 머리 탕탕 물결은 와그리르르르 출렁출렁. 도사공 급급하야 고사길에 자릴지 솜쌀로 밥 짓고 정성 들여 음식 놓아 피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그 동바라 의관을 청제하고 북채를 양손에 쥐고 부르여라! 심청이 물에 들어라.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에나 있어? 우아동이 어기운에만 자욱한 비가 우아동이여. 아이고 아버지, 부르야식청에는 요만큼도 생각 마옵시고 어서서 눈을 떠서 대명천지 다시 보고 평안히 지내시어 소녀를 잊으소서. 그렇게 소리판을 벌이고서 공연이 끝나면 갓난에 용모 초상화를 보이며 행방을 묻던 어느 날 학교는 사람들에게 그림 속 여인이 부윤대감집 바느질을 잘하는 여종과 닮았다는 말을 듣고 급히 집으로 달려가지만
머슴들에게 그 여자는 죽었다면서 죽도록 얻어맞고 내쫓기고 맙니다. 그러나 학교가 절망하려던 찰나 그 집에서 같이 일하던 다른 요종이 따라 나와 갓나는 죽지 않았고 광산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다시 희망의 끈을 붙잡은 학교는 광산이 있다는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광산에 끌려간 갓나는 고된 노역과 가혹한 대우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때 김준과 자매 조직은 인기가 많은 학교의 소리패가 사람들을 선동해 영모를 꾸미고 있다는 누명을 씌울 생각으로 가짜 영모의 하수인으로 집어넣을 노비들을 몇 명 고르는데 그 중에 갓난이도 같이 끼워 넣습니다. 그들의 음모에 학교 일행은 전날 옛 친구를 만나러 간다던 거지 양반과 하인, 청이를 데리고 구사일생으로 피신한 땡추 스님을 제외한 모두가 잡혀와 감옥에 갇히는데 갓난 역시 건너편 감방에 잡혀와 갇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야 서로를 알아본 학교와 갓난은 감옥 복도를 사이에 두고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한편 김준과 함께 연회를 열던 정승은 자신도 그 유명한 판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며 감옥에 갇혀있던 학교 일행을 끌어내 소리를 시키려는데 갑자기 거지 양반이 나타나 자기도 한 상 얻어먹겠다며 소란을 피웁니다. 어거지로 술 한 상을 받은 거지 양반은 이내 담장 너머의 사람들에게도 같이 학교의 소리를 들려주라며 끝끝내 사람들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상황을 비웃던 정승은 학교의 판소리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자 학교는 여기 잡혀온 다른 사람들도 모두 풀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청전의 결말 부분인 맹인잔치에 온 신봉사가 마침내 딸 심청과 재회하고 눈을 뜨는 이야기로 학교의 애절한 소리에 사람들은 하나 둘씩 눈시울을 붉히고 신봉사가 눈을 뜨는 대목에서는 딸 청이의 시력도 정말 기적처럼 되돌아옵니다. 영화의 그 판소리 대목을 주연 이봉근의 OST로 듣고 이어갑니다.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찾을 양으로 맹인잔치를 열게 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로구나. 아이고. 이전지를 해설키는 부친할 위함인디 어찌하여 못 오신고 내가 정녕 죽은 줄 알으시고 애통하시다 세상을 버리셨나 오늘 잔치 망종인디 어찌 허영 못 오신고 마침내 맹인잔치에 참석한 신봉사는 잔치상을 기다리고 있겠다. 어이? 봉사성명을 차례 물어갈지 신봉사 앞을 당도 허여.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어따 그 성명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어서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아이 성명만 결쳐주면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마누라 없는 사람은 마누라까지 잼매줄 테니까요.
얼른 말하시오. 실없이 여러 가지 거 많이 주네. 그렇다면 내가요, 황주 도화동 사는 심학규란 사람이요. 신명이 여기 계신다. 아이고, 내가 딸 말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지를 배설키노나 천한병인 만좌중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르는 것이로구나. 신공주 분무엇이대?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예 손뱅기 아뢰리다 예 아뢰리다 예 손뱅기 아뢰리다 손뱅이 사옥계난 황주 도화동이 고향이며 성명원 심학교요 중년 청월따르 아이 낳다 아내 잃고 은비기런 딸 자식을 강복에다 싸서 안고 이집 처집을 다니면서 동양저지를 얻어먹여 겨우 길러내요. 10여 세가 되었는데 이름은 정이었고 효행이 출천하여 우리 애가 그 애가 밥을 빌어 기간도 생진에 갈때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300성만 불전들어 시주하면 소맹두를 든다하기로 효성인들 네 자식이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라고 죽은 지가 우금은 3년이요.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가 먹은 놈을 살려도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두었을 때 있어. 당장 이 목숨을 끊어주어 죽여줘. 죽여줘. 신공주 희말 듣고 산호저렴에 가득 쳐버리고 무슨 말로 후루루 아버지. 붙이는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니 누가 날 다려. 아버지.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우남 동료에 따라라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거 웬 말이오. 아이고 아버지 여태도 늘 못 드셨소. 이 낭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요 저 줄을 모르는구나. 정이라니 내가 죽어 소금을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내가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정이 여기가 니라고 사는 못하니 웬 말이냐. 내 딸이면 어디 보자.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가까워해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오늘의 끔찍 하더니만은 돈을 짝. 학교가 소리를 마친 그때 거지 양반이 대접 잘 받았으니 보답이라며 시 한 수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 시는 금동이의 좋은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좋은 안주는 일만 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 원망 소리도 높도다 였습니다. 이 시를 본 몇몇 사람들이 술렁이며 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거지 양반의 하인이 마패를 들고 수하들과 들이닥치며 암행어사 출두를 알립니다. 거지 양반은 바로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김준과 정승은 발악을 하지만 결국 잡혀 끌려가고 자매 조직도 일망타진을 당합니다. 학교 가족은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서로 끌어안고 평소 거지 양반을 타박하던 대봉이 그간의 무례는 잊어주시라고 하자 어사는 술 한잔 사면 잊어주겠네라며 화해를 합니다. 마침내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학교 일행이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을 떠나며 해피엔딩이 됩니다. 쿠키 영상에서는 대봉이 학교에게 이야기 속 신봉사에게 재산을 노리고 달라붙는 욕심 많은 여자 한 명쯤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고향의 병덕 어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학교가 거기에 가락을 붙여 심청가의 뺑덕 어멈을 소개하는 부분을 노래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소리의 멋과 흥을 담은 영화로 영화 서편제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국악계의 아이돌 이봉근의 판소리 뮤지컬 영화로 신청가의 탄생 배경을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조정래 감독은 주연으로 연기 경력이 거의 없는 이봉근을 선택했는데 판소리만으로도 주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조정래 감독은 소리가 주인공인 영화를 위해 4년간 공을 들였고 국악의 세계화를 이끈 월드 뮤직그룹 공명 박승원 음악감독과 시나리오 작업을 함께 했는데 전문 국악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관객들이 판소리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장단을 사용했습니다. 배우 박철민은 고수 역할을 하기 위해
3개월간 연습하며 인물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한 배우 이유리와 신화 김동완도 제 몫을 해냈으며 국악신동 김하연의 맛깔나는 노래와 연기가 자연스레 어우러져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소리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조선 팔도를 유랑하며 보여주는 자연 경관입니다. 갓난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도는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실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경관이 펼쳐지는데, 촬영지를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조정래 감독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길은 갓난을 찾기 위한 그들의 험난한 여정을 그리듯 보이기도 하고, 반면 자연이 주는 평화로움과 안정감은 함께하는 동료들과 느끼는 동료애를 표현하며 가장 토속적이면서 아름다운 한국의 미가 담긴 연출이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사극 뮤지컬 영화 소리꾼이었는데요. 소리로 만들었고 입으로만 전해졌던 이야기인 심청가, 추장가들 판소리 중 영화 소리꾼의 음악과 소리는 배경이 아닌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스토리로, 특히 소리꾼 학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음악을 통한 이야기의 전개는 이 영화만의 독특한 영화적 감정을 살려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판소리를 통한 접근은 납치된 아내 갓난을 찾기 위한 학교의 간절함과 곡조와 만나며 난장판에서 만나 울고 웃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듭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추임새를 넣고 싶게 하는 우리 소유 고유의 흥과 한을 스크린을 통해 전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굵직하게 울려 퍼지는 노래로 더 원의 사랑가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기억나요? 비 내리는 마른 땅에 흩어지던 소리를 생각나요? 종일토록 거친 손잡던 당신의 손길을 함께 웃던 그 시간들, 함께 울던 그 순간들. 예전도 지금도 그립고 그리워요. 수백 번 다시 태어나도 파도가 온 산을 덮어도 당신이 향한 내 맘은 오직 사랑뿐이에요. 사랑뿐. 미안해요. 이유 없는 화를 내며 당신을 외면해서 힘들었죠. 바보 같은 내 말에 눈물
당신 품에 안길게요. 미래에도 언제나 그리워요. 수백 번 다시 태어나도 파도가 온 산을 덮어도 당신이 아는 내 말은 항상 사랑합니다. 기억나요? 생각